보고의 순서는 산업단지 계획, 교통영향 평가, 재해영향 평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로 환경영향 평가 및 초안, 기후영향 평가 초안,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관 계획입니다. 산업단지를 하면서도 경관이 굉장히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경관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경관 구조는 크게 경관존, 경관 엑시스, 경관 스팟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관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산업 경관 권역하고 대규모 필지 산업 경관 견역, 이 북쪽이 이제 필지가 크다 보니까 대규모 필지 산업 경관 견역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경관 엑시스 경관축이라고 합니다. 경관축 같은 경우에는 가로 경관축하고 녹지 경관축으로 나눠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경관 스팟 같은 경우에는 경관점이라고 하는데 진입 경관 거점, 우리가 중에 진입 경관이 있고요. 녹지 경관 거점으로 해가지고 각 공원이 이제 녹지 경관 거점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변 관광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는 계획이 수립되고 조성이 됐을 때 이 산업단지의 모습을 시뮬레이션한 사항이고요. 주변의 스카이라인, 산지나 마을 등과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영향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 평가는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서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에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교통영향 평가는 사업지에서 유발되는 교통량을 예측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 대상지 내 외부 문제점을 파악해서 적정 도로망 공급 및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교통 수요량 같은 경우에는 최종 목표 연도 이제 이 교통의 목표 연도입니다. 이 교통의 목표 연도에 2023년 대비했을 때 첨도시 기준으로 800여 대 차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산업단지로 인한 주차 수요는 1,557대 수준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수요에 부합하는 교통망, 주차시설 공급을 통해서 원활한 산업단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교통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진출입 동선입니다. 부원 IC 국도 19호선이 보험군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는데 현재는 현재 이제 개설되어 있는 덕선 고승로를 이용해 동선으로 처음에 검토를 했다가 산업단지의 수요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라고 생각해서 산업단지와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별도로 저희가 신설을 해서 산업단지의 그 교통량과 주민 마을 분들이 이용하는 교통량을 분리시켜서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별도 이제 진입도로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주진입도로 신설도로는 연장 1.12km, 왕복 3차로로 계획을 하였으며 신설도로로 인해서 현재 농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연결 계획을 수립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교통 개선 안도가 되겠습니다. 교통 개선 안도는 향후에 도에서 통합 심의할 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통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원활한 산업단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 실시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4조, 5조에 의해 시행하고 산업단지 계획 수립 전에 협의하고 제1호부터 안전한 계획 수립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재해영향 예측 평가는 홍수, 토사, 사면 안전 등에 대한 평가하였으며 개발 중 임시 저류지, 개발 후에 영구 저류 시설 설치 등을 점검 대책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제2용을 보시면 홍수 유출량, 토사 유출량, 사면 안정성 확보, 하천 재해, 내수 재해, 사면 재해, 바람 재해 등으로 구분을 하여 거기에 대한 저감 대책과 저감 방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재해여건 저감 대책의 수립입니다. 개발 중의 저감 대책은 임시 침사지 및 저류지 2개소를 설치를 하여
또 남측에 하고 이제 그 아까 공원 부분에 임시 저류지를 설치를 해서 첨도 홍수량과 토사 유출량을 저감을 하였고요. 개발 후에 저감 대책으로는 그 위치에다가 영구 저류지 2개소와 투수성 포장 등을 설치하여 첨도 홍수량과 유출 총량을 저감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교통하고 재해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이제 환경 전문가가 환경영향 평가, 기후변화 영향 평가 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초안 및 기후변화 영향 평가 초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 근거입니다. 본 산업단지 환경영향 평가 및 기후변화 평가의 실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영향 평가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절차를 실시해야 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 평가는 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실시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본 산업단지는 약 85만의 사업면적이므로 환경영향 평가 및 기후변화 영향 평가 둘 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존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기후변화 영향 평가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후변화 영향 평가라는 것은 22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신설 제도이며, 기존의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개발 사업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관련 추진 경위입니다. 23년 1월 본 환경영향 평가 용역이 착수되어 환경영향 평가법 제24조에 따라 23년 3월에서 5월까지 평가 항목 및 평가 대상 지역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 협의회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 결정 내용은 관련 법에 따라 충청북도 보훈군 홈페이지 환경영향 평가 정보 지원 시스템에 공개하였습니다. 그 이후 단계로 환경영향 평가법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과 기후변화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분들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진 경위에 대한 절차도이며, 현재 저희는 주민 공람 및 합동 설명의 단계에 있습니다. 주민 공람 기간은 23년 12월 21일부터 24년 1월 23일까지이며, 공람 장소인 보훈군청 경제전략과 사업지역인 탐부면 행정복지센터, 주변 지역인 삼승면, 장안면, 보훈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 관련된 공람 자료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평가서 초안에 관한 주민 의견 및 관계기관의 의견이 수렴이 끝나면 평가 본안을 작성하여 본 협의기관인 금강위효환경청에 협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금강위효환경청은 환경부 산하의 전문 검토기관과 함께 평가서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최종 협의 단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환경과 관련된 협의가 완료되면 환경영향정보 지원 시스템에 게시토록 하여 주민분들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사업지구 주변 지역 계양도입니다. 사업지구는 탐부면 고승리, 사직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북측으로는 당진 영동 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있습니다. 사업지구 북동측으로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약 7km 이상 이역되어 있고, 사업지구 남서측으로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 약 10km 이상 이역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 남측으로는 구청천이 위치하여 있고, 보은상수원 보호구역은 저희 사업지구 상류에 위치하여 수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은 환경 관련 규제지역 및 보호지역은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 환경영향 및 저감 대책입니다.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우선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의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화한 환경부 자료이며 본 사업지구는 2, 3등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존을 요하는 1등급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식생보존 등급은 현장사를 통해 식생의 보존 가치를 평가한 등급이며 사업지구는 3에서 5등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호한 식생에 해당하는 1등급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국가가 법으로 정해놓은 법적 보호종에 대한 조사한 결과 삭과 수달 등 총 8종의 법적 보호종이 조사 반경 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환경영향과 저감 대책입니다. 본 사업 시행 시 훼손수목 중 양호한 수종은 이식수목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사 시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은 침사지, 조소음 장비 등의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및 악취 분야입니다. 대기질 및 악취 현황 조사는 사업지구가 인접한 고승리, 사직리, 매화리 3개소에서 8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전 항목 환경 기준을 만족하였습니다. 공사 시 환경 영향은 공사 장비 투입에 따른 비산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대기 모델링 통해 예측하였으며 환경 기준을 만족하였습니다. 공사 시 저감 방안으로 진출입로에 세륜 및 측면 살수 시설, 주기적인 살수, 방진막 및 방진덮개를 설치하여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장비 공회전 금지, 정기 점검, 유지 목표 농도 설정 등을 통하여 공사 기간 내내 주민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쾌적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시 환경 영향은 산업단지 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질 영향을 예측한 결과 이산화질소, 복합악취를 제외하고는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 시 저감 방안으로 입주업체에게 전옥수 버너 등 최적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청정 연료 사용, 악취 방지 시설 설치 등을 설치토록 하여 대기질 악취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우측 도면에서 보듯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완충 녹지와 공원을 사업지구 경계부로 충분히 계획하였습니다.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추진된 내용들은 주민들이 여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그리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민과 국민이 주인입니다. 행정청은 그 국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사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경제 논리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 사직리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도 그 사직리에서 사실상 생활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계획을 처음 접한 순간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하면은 앞서서 이 설명 그 이반도를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고승과 사직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그 다음에 사직을 삥 둘러쌉니다. 앞부분은 농토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3년산성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소위 말하는 가장 중요한 생태축 또는 산림의 그 연결선상에 있어서 사직동네는 그 연결선의 끝에 있는 지점인데 그걸 뚝 잘라버립니다. 고속도로로 잘린 것도 뭐한데 이제 산업단지로다가 중간에다가 다 파가지고 그걸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 산업단지 관련 소송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렇게 무모한 형태의 산업단지 계획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과연 주민들의 의견과 그리고 또 전체적인 미래와 이런 것을 지금 예정한 계획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사업의 첫 번째 맹점은 사직리를 섬처럼 고립시킨다는 것입니다. 보은군에 있는 나머지 지역 사람들이 여기 산단이 들어오고 먹거리 일자리가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냐, 사직이 좀 희생해라, 이런 입장이라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제4의 제5의 산단이 생길 때 다른 마을 다른 주민들도 똑같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환경영향평가 등등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토가 없었어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직리를 섬처럼 고립시키는 이 안에 기본 안에 대한 것이 왜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설명이라는 것은 그거의 부적절하고 그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공감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개발하다 보면은 대개 평지에다 개발합니다. 산업단지는 평지가 기본입니다. 앞에 그 삼성면에 산단이 있었는데 삼성면의 산단의 경우에는 거기가 구릉지예요. 과수원이 있었고 개발하기도 쉽고 누가 보나 교통 접근성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산단 개발하는 것은 취락지구도 웬만큼 보호하면서 자연 생태를 크게 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뭐냐면은 이 지금 고승과 사직은 산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결성이 그렇고, 그런데 중간을 딱 잘라가지고 고승의 경우에는 거의 뒷산을 다 절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직의 경우에는 물론 사직이 약간 고도가 높은데 이렇게 올라앉아 있긴 합니다만은 사직 사람들이 어디 섬처럼 언덕에 올라앉아서 삽니까? 농사를 질 때는 바닥에 내려가가지고 논에 가서 농사를 짓고, 밭은 바로 지금 산단에서 딱 잘려진 이 지역이 전부 농민들의 생계와 생활의 터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산을 다 잘라가지고 파 먹어가지고 이렇게 산단을 개발하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인지, 이 부분이 두 번째 묻고 싶은 부분이고, 특히 여기서 한 가지 앞에 질문하고 중복될 수 있어서 한 가지 첨언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이게 마을하고 너무 붙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제가 지금 태어난 그 집터가 있는데 그 집터에 거의 가까이까지 와 있어요. 지금 계획상.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 집터의 바깥쪽을 보면은 그 새말부락입니다. 새말부락으로 보면은 왼쪽에 그 작은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산이 말하자면은 마을을 보호해주는, 말하자면은 병분 같은 역할을 해요. 그거를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건드려가지고 그걸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생태축도 자르고 그 산도 지금 자르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허팔 하나, 등골 하나 잘라내고 그 다음에 팔다리 중에서 한쪽을 다 잘라겠다는 그런 거하고 똑같이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너무 근접해서 개발하는 이 계획이 대폭 수정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 두 번째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고산가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승 지역이나 사직도 뭐 일부 있습니다만은 주민들한테 내가 의견 청취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고산가를 시가 내지는 어느 가격보다 3배 해주겠다는 말에 다 현혹돼 있어요. 거의 이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시가보다 3배.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이 여기 보은 사직 고승 지역은 다르게 적용됩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상소송 많이 해봤어요. 공시지가도 못 미치는 게 숱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보상 단계 들어가가지고 전부 반대 의견으로 돌았습니다. 내가 손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막연한 그러한 기대, 그분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 자리에서는 고상가에 대한 거에 대한 그 의견 정치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면은 만약에 그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보상가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공시지가 외에 어떤 기준이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이 부분을 잘못 알고 동의하고 다 가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지금 저도 여기서 처음 봤는데 좀 놀랐어요. 지금 C 단위하고 C가 이제 20번 23, 4번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이게 뭐 업종 분류인데
저 안쪽에 보니까는 그 하늘색으로 칠해준 부분은 전부 지금 화학 물질 처리, 화학 제조 뭐 이런 산업체예요. 이건 공해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냐면 폐기물 관련 업체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원래 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 산단도 있고 일반 산단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스마트 그린인가 그린 스마트 산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로 가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 여기 이 지역은 중부고속도로하고 그다음에 또 향후 계획된 고속도로 등등 해가지고 중부가 아니죠. 여기 그 영덕간 고속도로죠. 네, 이거 하고 그다음에 또 향후 청주공항에서부터 영동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가 계획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입지 조건이 좋아요. 이런 입지 조건이 좋은 데는 우리가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첨단을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왜 허접한 오염요소가 큰 화학 공장, 폐기물 공장이 왜 들어오는 식으로다가 계획이 서야 됩니까? 주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주위가 전부 이런 식으로다가 판단이 조성되는 거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이 업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변경 가능성,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린 스마트 산단으로다가 이거를 전격적으로 변경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보니까 산업 용지가 뭐 거의 대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산단의 경우에는 산업 용지 외에 나머지 용지가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이거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너무 적어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산업 용지가 많이 점유를 차지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제가 이제 질문도 많았습니다만은 다 좋습니다. 저도 이 지역이 발전되기를 원하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마을에 가더라도 그 쇠락해가는 모습 그리고 또 계시는 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농사져 가지고 생업하기도 참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경제 활성화 필요합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얼마든지 협조할 생각을 주민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지금부터는 많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보상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잠깐입니다. 자, 삼성 산단을 제가 몇 바퀴 도는 적이 있어요. 거기 주민들은 별로 흔적이 없어요. 누구 지나러 다니는 사람도 없고 공장이 문을 닫아놓으면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길로만 활짝 서서 지나다녀야 돼요. 자, 보상은 잠깐입니다. 그러고 그게 보상가가 뭐 그렇게 높지도 않을 것이고 공시지가 기준 그 언저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상받고 나면은 이제 주인을 다 뺏기는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된 상태로다가 100년, 200년 흘러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기대치가 거기에 무슨 공장에 들어서니까 일자리가 얼마 들어선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알 수도 없어요. 삼성 사람들한테 저희가 얘기 들어봤더니 별로 공단 들어와가지고 좋은 게 없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일자리는 얼마나 창출되는 것이며 실제로 지금 입주하게 된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검색해보니까 한일후든가 저 청성면에 그 공단이 있는 회사 하나 정도가 옮긴다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거 외에 지금 결국은 서울에서 밀려가지고 거기가 분양받을 수 없는 그런 업체들이 전부 밀려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다 머무른다면 그게 보은이 바라는 겁니까? 보은이 발전하는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앞으로 향후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그러한 설득력 있는 수정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는 뜻을 같이 하는 주민들과 같이 소송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 계획을 다시 검토할 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그러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전문적인 거는 유엔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산업단지가 6개의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보훈군에.
근데 이제 100% 분양이 돼가지고 이 기업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한 2, 3년 전에 벌써 준공이 돼갖고 분양을 해야 될 시기인데 다소 지금 산업단지 하나 하는데 5년에서 6년 걸립니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요. 진행은 2018년부터 이 후보지 결정을 해 여건 분석을 저희들이 후보지 5개를 놓고서 최종 결정을 한 곳이 고승사직지구가 됐습니다. 2018년부터 쭉 진행을 해가지고 벌써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또 경제 사정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다시 시작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상에 대한 거는 관련법에 따라서 감정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도 가만히 되지만 평균 거래 시세, 평균 거래 금액 이것도 반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기관인 감정평가사 세 군데 토지주분들이 지정을 해주셔도 되고 그거는 별도로 또 다른 절차를 밟게 돼 있거든요. 그 보상에 대한 거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예,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제조 사업을 주도적으로 영위하는 업체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이 지역에 입주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까 폐기물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38위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원료 재생업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반도체를 제조하고 나서 남은 폐기물들을 다시 재생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원료로 재생하는 재생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20하고 E38 같은 경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반도체를 만들고 나서 폐기물이 생성됐을 때 그게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그 공장 안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1차적인 목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폐기물을 안 하는 게 스마트 그린이 아니고 폐기물을 생성을 했을 때 재생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산업단지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용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업시설 용지가 왜 이렇게 많으냐라고 하셨는데 일단 산업시설 용지 외에 공공시설 중에 공원 녹지는 산업단지 비율의 전체 면적의 7.5%를 넘지 못하도록 산업입지 관리하는 법률에 공원녹지법에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민이나 주변의 사면 안정 등을 위해서 13.4% 정도의 공원녹지를 5% 이상, 주차장 같은 7% 이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 0.6% 이상, 주차장법이나 관련된 법에 의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승리 뒷산 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개발행위 제한 고시를 할 때 도승만으로 묶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주민연락 보고 기간 중에 주민분들이 뒷산 능선은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것보다 새로운 도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것들은 충분히 본안에 초안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보은군이 지금 지방 소멸도시예요. 그래서 진짜 고령화되고 있고 인구는 자꾸 줄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런 이제 좀 지나면 사실 요즘 이제 우리 농업부서에서는 농사를 누가 짓나 그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걸 해서 자꾸 인구 유입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산업단지 때문에 고승 사직이 갈라진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삼승의 산업단지 보시면 같이 그냥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도시에 요즘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도시가 하나씩 생겨요. 아산 가보시면 도시가 생겼어요.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상가가 생기고 지금 이제 좀 그렇게 예전 농촌다움을 지키면서 저희 지금 보훈군이 유지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를 거부감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지금 아까 다 법적으로 환경이나 기후 다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고승 사직 이것 때문에 분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저희 관광객 보면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질문의 취지를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사직 동네는 섬이 돼버리는 거야. 네? 이렇게 지금 적어 보세요. 저기 지금 노란선 그 밑에 있는 지금 그 산이 지금 쭉 내려와 있죠. 그게 지금 잠시만요. 다 잘려가지고 고립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사직 고승이 불리하다는 얘기를 내가 언제 했어요? 그리고 자 지금 무슨 뭐 그 우리한테 무슨 그 뭡니까 설득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자 보세요. 인구가 감소해요. 인구가 감소하면은 산업단지가 나중에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오히려 산업단지 가서 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고 전원을 잘 유지해야지 교통도 좋고 그래야지 이쪽으로 와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주하고 이렇게 할 것이지. 나중에 이거 폐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빈집도 많은데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첨단 시대지 이런 식으로 공장 굴뚝으로 다 하는 산업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나한테 저희 이런 부분으로 설득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저희-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왜 사직을 섬으로 만드는지는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우측 여기가 지금 사직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봤을 때 뭐 고립 이게 뭐 섬처럼 됐다는 이거는 그러면 네네. 손태규 주무가 나랑 같이 이거 끝나고 네네. 같이 갑시다. 내가 잠깐만요. 제가 너무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 우리 주민들도 다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자 여기가 사직 아닙니까? 사직이 원래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이 고속도로 잘렸어요 한번. 그런데 여기 등로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다 산으로 다 연결돼 있다고 이렇게. 그런데 원래는 내가 알기로는 이 계획이 이쪽에만 있었다고.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쪽으로다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갈고리 형태로 됐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산업단지가 네모로 돼 있지 이렇게 갈고리 형태로 돼 있는 게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뭔가 이제 여기다 입주했는데 면적을 늘릴 필요성이나 또는 이쪽에 어떤 요인이 작용한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는 마을까지를 다 이렇게 침범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맥이 말하자면 이게 생태축이란 말이에요. 동물이 여기서만 삽니까? 동물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사기 다 없어져요 나중에. 그래서 이 생태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 생태축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걸 다 잘라버리고 여기를 완전 밀어서 평지를 만들어 버리니까 공장이 들어오니까 어디 동물이 여기서 이렇게 건너오냔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다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동식물 같이 살아야 돼. 자연환경이라는 게. 그런데 여기서 결국은 동물들이 못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긴 죽은 지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 생태에 대해서 검토 획득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 가르쳐 주는 거야.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왜 잘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섬으로 만드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아니 최근에 축사를 져도 부락으로부터 최소한 500m 이상을 뛰는데 거기 축사가 있어요. 축사 공해가 보상화가 있는 거 발전하는 아닙니까? 공장이 부락 가까이 붙으면 그게 되겠느냐고요. 그걸 그런 생각을 왜 안 하느냐고. 예? 이거 말씀하세요. 최소한 축사를 져도 부락으로부터 500m를 뛰는데 공해가 있는 공장이 들어오는데 최소한 1km는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뛰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토지 중에 축사나 이런 그 농지에 주택이나 축사가 없는 지역은 없죠. 대부분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또는 주택단지를 짓더라도 주변에 그 주택가가 있고 거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그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각종 평가들이 들어가서 그것도 뭐 저희하고 뭐 보훈군하고 보훈군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의 여러 가지 관련기관하고 도의 심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환경부나 이런 데서 전문 검토기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승인을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저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축사는 1km인데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해서 되겠냐? 축사는 기본적으로 환경 오염 물질이 생겨도 저감 대책을 수립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장은 더 위험하죠. 산업단지를 분진이 날라오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주민들은 다 폐병 걸려도 죽어도 괜찮습니까? 분진이 날아가는 것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게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착공이나 운영할 때도 그것들이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보험군
각종 기관에서 감시를 하는 게 공공기관 아닙니까? 이 사업은 민간에서 하는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보훈군에서 그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훈군에서 주민들이 분진 날리고 하는 데를 좋아서 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 않으면 되죠. 안 하면. 예, 그런 그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조치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 또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그 앞에 의견지를 배치를 해놨으니 거기다가 또 상세하게 써주시면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직에 사는 이원섭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평생 살 것 같아요. 첫 질문하신 분한테 저는 속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첫 질문하신 분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같이 할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여행평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토지 이용 계획. 그 지금 앞에 계신 분은 산업단지가 주택하고 가장 인접한 거리가 몇 메라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 5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0m만 돼도 하나님입니다. 최인접 지역이 5m입니다. 부지경 개선하고 5m, 7m 이런 주택이 많아요. 보훈군의 과역입니다. 이거는. 녹지폭이 최소한 10m 이상이 녹지도 부지경계에 포함해야 된다. 녹지는 완충 녹지로서 거기 수목을 심게끔 되어 있고요. 필요시에 마운딩을 통해서 경관 차폐나 보이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충 녹지에 대해서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을 보면은 연두색으로 삥 둘러싸인 부분이 지금 완충 녹지로 표기를 했습니다. 폭은 5m고요. 저 고승 쪽으로 임야 아래도 쭉 완충 녹지를 했어요. 사직의 마을 부분도 완충 녹지를 했어요. 이게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완충 녹지의 목적이나 효용이나 바라는 바가 있으면은 거기 살 주민들을 위해서 완충 녹지를 폭을 더 넓고 그쪽에 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충 녹지는 최소 폭이 10m 이상이고요. 그리고 영향평가서 읽어보세요. 5m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영향평가서는 산업단지 계획 저희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만 산업단지 계획도 보시면 사직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은 특히 더 10m 이상의 폭으로 저희가 확보토록 했습니다. 그 완충 녹지만 10m냐 5m냐 없느냐가 결정되진 않습니다. 완충 녹지를 10m, 100m를 해도 환경 저감 장치가 없으면 영향이 있는 거고요. 완충 녹지를 10m 하더라도 10m 이상을 하더라도 환경 저감 장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주민 사직분들의 어떤 환경 영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완충 녹지를 이 산업단지 주변으로 이렇게 얇게 하지는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플러스 완충 녹지 비율,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가급적이면 저 고속도로 하부나 임야 하부에 있는 완충 녹지를 마을 주위로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저기는 사면에 의한 녹지입니다. 완충 녹지가 아니고 완충이라는 거는 두 개 상반되는 기능이 완충 기능이 필요할 때 완충이고요. 여기는 이제 뭐 산지라 공장이 있기 때문에 완충은 아닙니다. 여기는 사면이 공사에 의해서 사면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거 들어간 상황이고요. 요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이 도시 5m 도로보다 더 넓게 요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5m보다 더 넓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환경 영향이 더 하다 덜 하다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도 환경 영향 저감 대책을 또 환경 영향 평가 쪽에서 마련을 했고, 그것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보훈군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충청북도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제 질문의 본질을 지금 그래죠. 선생님도 무의식적으로 부지경계선하고 주택가는 한 50m는 돼야 될 거 아니냐. 5m로 그러니까 놀라셨죠. 예, 놀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5m, 7m, 8m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시는 질문하신 분이 사직을 섬으로 만들었다.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저거는. 이 얘기 오래 하면 또 식상하니까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산업단지 내에 공원이 2개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의 위치는 어떤 개념으로 잡죠?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이용 편의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더 중점 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좀 양쪽 끝에 있습니다. 공원 맨 가쪽으로요. 네. 처음에 결정사항이 있었던 공원 위치랑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렇게 옆에 있으면은 아까 그랬죠. 주민 편의사항이라고. 주민들이 갈 수 있으니까. 더구나 고령자가 많은 동네에서. 그렇기 때문에 2개소로 나눠서 분리를 한 거고요. 종사자들도 이용을 하고 마을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저 현황이랑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공원 위치 관련돼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의견서에 써주시면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서상에 소음의 가장 큰 위해 요소가 저 영덕간 고속도로라고 좀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은 현재 생활소음 측정한 곳 3군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에 관해서는 환경 전문가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평가 담당하는 이윤창 부장입니다. 예,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측정 소음 3곳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일단 측정하는 일단 기준은 저희가 사업지구 주변에 대표되는 마을 지점을 선정하고 있고요. 저희는 총 3개 지점에서 사직리, 그다음 사직리와 매화리, 그다음 고승리에서 총 3개 마을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가죠. 예, 정원 지역을 하되 지금 이제 현황 말 그대로 이렇게 소음 같은 건 현황 조사이기 때문에요. 마을 대표 지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업단지로 인해서 가장 많은 환경에 변화가 있을 곳, 크리티컬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3곳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곳은 고승리 마을회관 앞이에요. 거기는 산업단지랑 전혀 무관해요. 왜냐하면 거리도 그렇지만은 가운데 산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서 소음이 갈래야 갈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영덕간 고속도로 소음도 거기에 해당도 안 돼요. 두 번째 측정 지역은 매화리 마을회관 앞입니다. 거기도 전혀 무관한 지역이에요. 세 번째 측정 지점이 사직리 마을회관 앞입니다. 현장을 가보신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도 산업단지 쪽하고는 작은 야산이 둘러있어 해가지고 소음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영향평가부터 위화스러운 게 청원 영덕간 고속도로가 그 주요 생활소음의 문제라고 하는데 공사를 하는 도중에 마을하고 고속도로 사이에 임야, 숲이 다 훼손돼서 없어집니다. 차음, 차폐할 시설이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위해 요소가 없어요. 산업단지 공사 중, 산업단지 가동 중에 대한 위해 시설만 있지 지금 숲이 다 잘리고 허리가 잘리고 이러면서 고속도로 소음이 사직으로 직접 올 텐데 전혀 이해를 못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 대책이라는 게 차음벽 2곳을 설치합니다. 높이 2m짜리.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대부분이 산업단지보다 위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2m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이 3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제가 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도면에서 보듯이 요거는 안 그래도 이제 주민분들이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도면화해서 이제 좀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이 도면은 저희가 확정 도면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의 우리 사업지구 토지 이용 계획을 바탕으로 한 예측한 결과를 토대로 만든 이제 저감 계획도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 가사병원 판넬이 이제 3에서 6m 정도 이제 구간별로 설정되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사직리 마을 주변에 이제 경계부로 해서 이제 세밀하게 이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사방 판넬을 세우는 게 기준은 저희가 이제 공사 시 장비 소음, 사업지 경계부터 공사한다는 걸 가정해서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럴 때 가장 소음이 가장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가사방 판넬을 설치했고, 이보다 사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체감적으로 사람마다 느끼는 그 소음의 피해도는 다르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저희가 이동식 방음벽, 작업장 내 공사 장비 바로 앞에 두는 방음벽 같은 개념입니다. 큰 이제 뭐 혹시 시내에 가다 보시면은 이제 그 큰 대형 방음벽 튜브처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저희 현장에 이제 추가적으로 적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이제 그거를 했을 때 실제로 넘는지 안 넘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이제 소음 측정 현황판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정말 느끼기에 정말 수치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를 확인하시고, 실제로 현장 사무소 내에는 이런 거를 총 관리하는 현장 그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가 감리 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저희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통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 지금 가사병 판넬이라든지 이런 저감 시설 자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전문성을 더 검토하는 기가 이제 환경부고요. 이제 환경부 같은 경우는 이런 산업단지, 각종 뭐 골프장, 석산개발, 주민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사업들을 많이 이제 평가 후설을 보면서 비교 판단을 합니다. 주민들이 주시는 의견 또한 요거 그대로 다 저희 이제 지금 초안 의견을 받아서 이제 본안 단계에 다 수록을 합니다. 그럼 그걸 토대로 그분들이 보시고 그분들이 주신 의견 대비 이 저감 장치 부족하다. 그리고 뭐 소음 박사님들이 봤을 때도 부족하다 하라는 분들은 정식 공문으로 더 보완하라는 의견도 주시고요. 그게 최종적으로 반영된 이제 보고서가 이제 최종적으로 주민들한테도 이제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말씀 주신 것 토대로 더 이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공사하는 중간에도 언제든 저희 현장 사무소 이제 찾아오시면은 그거에 이제 의견을 받아주시면 되시니까 뭐 저희가 실제로 이제 저희가 환경 평가를 담당도 하지만 저희가 공사하는 현장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불편한 부분 주시면 또 다양한 저감 장치들 현장에 바로바로 더 투입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말씀하신 주신 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오셨네요.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사직리 157번지에서 태어나서 사직 초등학교를 9회로 졸업을 하고 78년부터 81년까지 4년 동안 노교에서 교직 생활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중간에 뜻한 바가 있어서 직장을 서울로 옮기고 서울에서 생활한 지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그래도 몸은 고향을 떠나 있어도 꿈속에서도 이 고향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서도 우리 사직초등학교 부회 동기들이 사부회라는 이름으로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2번 정도는 선배 후배 모임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참 됐는데 사직초등학교가 폐교될 당시에 우리 사직초등학교 동문들 간에 그 폐교의 아픔이 무척 컸습니다. 잠시 옛날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저희 할아버지는 해방 후에 사직리에서 이장을 오래 보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셨고, 저희 부친도 60년대부터 70년대 초에 새마을 지도자로서
불철주야 동료를 이루면서 활동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사직리 주민들은 저와 같이 부모님 아니면은 조상들의 삶 속에서 애정을 느끼고 사직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신 오수영 씨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직리의 이 자연 환경은 참 산과들이 조화 있게 자리 잡고 있고, 또 보청천은 맑은 물이 흐르는 그 동심이 어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직 고성에 산업단지 조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에 수용된 그 도면을 보면은 아까 첫 번째 질문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직리 외곽은 그 공장 건물이 마을을 둘러싸고 마을이 섬처럼 변할 거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서글픈 모습입니다. 사직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될 것은 불행하고 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상님에 대한 큰 죄를 지는 것 같아서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저의 조상님 산소는 사직리 56번지에 모셔져 있습니다. 6기가 모셔져 있는데, 현재 있는 곳으로 이장하기 전에는 그 세 곳에 흩어져 있는 산소를 6년 전에 한 곳으로 자리를 정하고 이장을 했는데, 예상외로 경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조상들의 산소가 산업단지에 수용되는 주민이 여러 분 있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그분들도 저와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산소를 다시 이장하게 될 경우 조상님들은 새로 이장할 산소 자리를 찾지 못해 정든 고향 사직리를 떠나야 하는 슬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산소를 새롭게 모셔야 하는 후손으로서 조상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큰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이 점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그 한국의 중장기 산업발전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수도권의 용인, 평택, 아산, 그리고 이제 광주, 대구 등 몇몇 광역도시가 앞으로 미래의 산업, 반도체, IT, AI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이 좌우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고승사직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푸드 산업이나 소규모 농기구 제작 등 이 기존의 농공단지 형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른 산업단지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단지는 미래의 비전을 예상할 수 없고 마을 주민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사직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고 앞으로 우리 자식들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직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살고 계시는 사직리 주민들과 객지에 나가 있는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민들이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이번 산업발전 이 조성계획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대응할 것입니다. 우리 고향을 원래의 모습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승사는 송재준이라고 합니다. 저 앞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분께 참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민 설명회를
홍보를 하실 때 불하게 이제 이장님이 이제 방송을 하시고 프랭카드만 붙였지 이 보은 사는 분들도 지주들이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알았는지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연락도 없느냐 하고 이제 이러는데 우선 이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 이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나를 따로 잡아서 고승 사직도 가는지 모르지만 고승에 날짜 잡아서 새로 따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때는 좀 지주들한테 그 편입 예상되는 그 지주들한테도 연락을 좀 주셔야지 지주들이 내 땅이 이 편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분이 허다하고요. 외지에 있는 분들은 여기서는 이래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몰라요. 땅이 들어가는지 뭔지. 또 고온 사는 지주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사람들도 몰라요. 여기 지금 고승분들은 얼마 안 오셨어요. 저 날짜 잡아서 따로 할 테니 안 가도 된다 해가지고서 전 궁금해서 그냥 왔습니다만 지금 몇 분 안 오셨어요. 다 부락을 방문해 주신다 해서는 똑같은 이런 형태로 고승에 와셔서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연락을 좀 지주들한테라도 참석할 기회를 주셔야지. 제일 중요한 게 또 지주들인데 편입 예상되는 분들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이래야지 그냥 이런 절차 형식적인 무슨 절차만 받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번에 고승에 날짜 잡아서 오신다니까 그때는 지주들한테라도 연락을 해서 참석을 해서 이런 자료를 좀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되면은 저희들이 물건 그 보상계획 열람 공고문을 개별로 다 통보해 드립니다. 언제 감정을 어떻게 하겠고 감정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겠고 보상 협의 시기는 언제쯤 되겠고 뭐가 물건이 들어가고 보상계획 열람 공고문을 한번 보내드리고 또 그 토지 물건 조서를 또 한번 보내게 됩니다. 감정평가 전에. 그거는 좋은데 지금 1월 30일까지 이 주민들의 그 의견을 1월 30일까지 제출하라는 거잖아요. 예? 보상에 관한 의견은 따로 받습니다. 저희. 어쨌든 주민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논이나 이런 거는 그냥 몇 평 그렇게 들어가는 게 들어가도 뭐 별 이해관계가 없는데 들어가는가 보다 이러는데 이 산은 우선 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다 산소들이 다 거기 계셔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좀 묻고 안전소리를 하고 가자고 지방에서 살면서 그런 것도 하나 못했느냐 그러는데 이 삼선 들어가고 할아버지 삼선 들어가고 아버지 삼선 안 들어가고 가운데로 길이 난다고 거기 조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가서 일이 나간다고 이러니까 여기는 아버지 삼선 저기는 할아버지 삼선인데 이게 이런 것도 하나 해결을 못하고서는 지역에서 살면서 그런 것도 하나 못하고 그런 이제 민원이 생기면 나중에 가서 그 옛날에 1월달까지 얘기하라 한 게 인제 와서 뭘 하느냐고 또 설계가 다 됐는데 인제 어떻게 변경하냐 소리 나오기 전에 미리 지주들도 산주들을 부르든지 해서 그런 것이 차후에 발생 안 되게끔 하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수용되는 건거여서 대체 용지를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게 대체 용지는 좀 어려울 거고 폐업 보상 쪽은 검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업으로 다 하려고도 그 축사 져서도 하는데 강제 수용돼 갖고 뭐 보상강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다시 이제 뭐 지금 어디 허가 낼 때 장소를 찾는 것도 어렵거든요 지금. 그래 이제 또 그 어느 법에서는 뭐 또 그 강제로 수용동 돼갖고서로 하는 또 저기에서는 법 저기 적용보다는 뭐 그 허가를 내주고 뭐 그러는 또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마을에서 마을에 있는데 마을 내에서 이동을 가능하지 않나? 축사가 그런 규정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에서 기존에 축사하시던 분들은 마을 내에서 거리 제한은
좀 완화된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축사 진지도 이제 또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뭐 그냥 보상 많이 받겠네 그렇게 돼 하는데 보상 뭐 1, 2억 몇 억 더 받아도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하는 그 업이 사라지는데 그걸로 과연 보상이 될까 싶어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보상 협의 또 과정에서도 의견을 주시면은 충분히 답변 드립니다. 여보세요? 저는 사는 건 충주에 사는 사람이고요. 사증리에 조상 묘하고 농토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와다 보니까 이 산업단지를 이런 식으로 끊는 거는 나 처음 봤습니다. 무슨 선거구 게르맨더링 마냥 본인도 편리한 대로 어느 건 제척을 해놓고 어느 거는 필요한 대로 정부경이 사진리도 아마 보상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선물 만드는 것 같은데 산업단지를 이렇게 끊는 거는 저도 이렇게 오창이나 아니면 청주 근교에 부상도 받아보고 또 수련도 당해봤지만 참 이렇게 끊는 거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라고 그러는데 100% 산업단지라고만 해가지고 여기 구성분들하고 사직분들이 아마 피해라면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데 주민을 위해서 산업단지에서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주택은 싹 제한을 게 이택도 없고 또 그런 방식이니까 아마 전부 다 알기로는 수용으로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대토도 없고 아니면 또 여기에 수용돼가지고 전 재산이 다 들어가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생활 그런 대책도 하나도 없고 또 보상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감정이 세 분이 아마 선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험군에서 하나 여기는 시가니까 도에서 하나 그리고 주민 대책위원회에서 하나 이렇게 세 분이 되는데 그거 보상 협의요 주민들 힘이 없어서 별로 힘 못 씁니다. 물론 감정평가하는 주민들이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이 구성이나 사직분들한테 평생 몇 번이나 감정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공시가에 2배, 3배 이렇게 주실 것도 아니고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산업단지에 생활 대책 용지를 좀 해가지고서 이렇게 장사라도 하실 수 있든지 주민 복지를 위해서 뭘 좀 하나 해주셔야지 100% 이렇게 산업단지를 하는 데는 난 처음 봤어요. 주택지도 하나도 없고 근생지역도 하나도 없고 그러고 땅은 선거구 게르맨더링 마냥 끊는 식으로 자기네 편리한 대로 어떤 건 제척을 해놓고 어떤 건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끊는 산업단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거 끊는 저기를 갖다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끊었나? 공장이 있다고 해서 제척해놓고 집이 있다고 제척해놓고 그냥 꾸물꾸물 필요한 대로 어떤 건 여기 밑에 저시설 있는데 거기는 왜 창고가 있어가지고 제척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땅을 끊는 분들이 있어요? 국토개발을 한다면서. 이거 있잖아요. 아까 첫 번에 하신 분하고 나 여기 주민이 아니지만 저도 지방 수용위원회도 이의도 해보고 나도 행정재판도 해본 사람이에요. 그분 협조해가지고 나도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볼 판입니다. 그럼 하셔가지고 뭐를 해갖고 주민들이 이렇게 좀 생활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복지가 좋을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참고해 주세요.